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파티클은 입자 효과를 만들어준 데 사용이 됩니다. 눈이 내리는 장면이나 액체가 흘러내리는 장면, 혹은 폭파되는 장면, 그리고 물방울이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장면, 로켓가 날아갈 때 뒤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등과 같은 다양한 장면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라이트웨이브에서는 파티클을 통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파티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아웃 툴이 필요한데요. 현재 레이아웃 툴이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파티클을 적용을 하고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에 add 뭐로 들어가 보면 다이내믹이 있는데요. 다이내믹에 파티클을 선택을 합니다. 파티클 이미터 창이 나타났고요. 자, 여기서 이미터는 파티클을 생성하는 장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웨이브에서 제공이 되는 이미터 타입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HV 이미터, 여기서 HV는 하이퍼벅셀의 약자죠. 그리고 파티건 이미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이퍼벅셀 전용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V 이미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반적인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티건 이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이미터는 뭐 특별한 차이는 없더군요. 단지 하이퍼벅셀을 적용하기 전에, 즉 파티클을 적용하기 전에 파티건 이미터는 뷰포트 상에서 파티클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HV 이미터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빼고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두 개의 이미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씩 적용해 보죠. 일단 파티건 이미터 선택을 해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세부 설정을 위해서 fx 이미터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HV 이미터를 하나 만들어 보죠. 파티클 HV 이미터 선택을 해주고요. 오케이. 동일한 위치에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빼줍니다. 요게 HV 이미터, 요것은 파티건 이미터죠. 이제 적용된 두 개의 이미터에 대해서 비교해 보기 위해서 fx 이미터를 한번 설정을 해 봅니다. 제너럴에서는 파티클의 양을 설정을 해주는 버스 레이트가 있습니다. 버스 레이트 값을 증가하면 파티클의 양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너레이트 바이는 파티클이 발생이 되는 그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세크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과 관계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사라질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밖에 프레임은 특정한 프레임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차이가 있죠. 불꽃놀이를 할 때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갑자기 팡 터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효과적이죠. 그리고 스피드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2m의 속도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속도에 의해서 파티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밖에 바람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윈드 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 세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노즐은 파티클을 제어하는 기본 오브젝트의 모양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실제 파티클의 모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즈 이펙트는 적용되는 이펙트의 우선순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제너레이트 사이즈는 2m의 요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X, Y, Z 세 개의 축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파티클 리미트는 파티클이 표현이 되는 제한점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100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픽스는 파티클이 생성이 되는 시간을 고정시킬 수 있는데요. 체크를 해주고요. 스타트 프레임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생성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 즉 장면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미 파티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 장면을 원한다면 스타트 프레임을 통해서 원하는 프레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티클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현재 0프레임인데도 불구하고 파티클이 많이 방사가 된 상태이죠. 자,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0으로 해주고 X를 해제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파티클 탭인데요. 파티클 탭에서는 파티클의 무게, 그리고 무게에 대한 랜덤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파티클의 크기, 그리고 랜덤 값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라이프 타임을 통해서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사라지는, 즉 소멸이 되는 그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60프레임까지만 사용되죠. 즉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60프레임에서는 소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티클을 제어하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show size를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이것은 제어를 하기 위한 오브젝트이지 실제 파티클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모션은 파티클이 움직이는 속도나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는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가령 200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200. 그 다음에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해보죠. 플레이. 현재는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자, 일단 플레이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놓고 설정을 해보죠. 아래쪽에 벨로시티는 특정 방향에 따라서 특정 방향의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위쪽으로 분출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Y축이 필요하겠죠. Y축을 1m 정도로 설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위쪽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m로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1.5m 정도 해주고요. 자, Z축으로 1m 정도로 한다면 Z축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자, 이처럼 벨로시티를 통해서 파티클의 방향, 속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지를 해주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익스플로전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폭발이 되는, 그죠?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1 정도로 해보죠, 일단. 자, 그리고 플레이.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치 폭파되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바이브레이션을 사용하면 불규칙적으로 파티클이 방사되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ETC는 물리적인 환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비티는 중력이죠. 가령 중력이 대부분의 중력은 Y축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중력 값을 한 5 정도로 조절을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해보면 중력이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위쪽으로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값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10 정도로 해보죠.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속도에서 위로 올라갔던 파티클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줄여서 확인해보죠. 플레이. 자, 이와 같은 현상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ETC에서 사용이 되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체 운동 법칙에 의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밖에 센터 포지션을 통해서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옵션은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많이 사용이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계속해서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인터랙션도 그냥 넘어갑니다. 파일에서는 현재 설정된 요 내용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다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FX 이미터를 사용한다면 파티클의 변화를 다양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HV 이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놨고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만들어 놨던 이미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택된 이 이미터에 대한 FX 이미터를 열어주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지오메트리에 적용된 FX 이미터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자, 이거는 창을 닫아주고요. FX 이미터의 설정 옵션은 동일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모션을 통해서 벨로시티는 200 그리고 Y 1m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로 쫙 올라가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뷰 모드를 VPR로 바꿔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요 2m에 대해서는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HV 이미터는 아예 보이지가 않죠. 첫 번째 적용이 됐던 파티곤 이미터와 나중에 적용이 됐던 HV 이미터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이퍼벅셀에 가장 적합한 이미터는 HV 이미터이기 때문에 하이퍼벅셀 파티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V 이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미터를 생성하고 설정하는 방법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 이미터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의 이미터만 사용을 해 보죠. 첫 번째 만들어 놓았던 파티곤 이미터를 사용을 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터 2번을 선택하고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삭제를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남겨졌죠. 자, 이제 지금의 이 파티클에 실제 표현이 되는 그 효과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에 볼륨메트릭 앤 포그 옵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볼륨메트릭 탭에서 먼저 픽시 더스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위쪽에 하이퍼벅셀은 액체를 표현하거나 화염 그리고 스모그, 그죠? 연한 스모그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픽시를 선택을 해주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됐죠? 자, VPR로 바꿔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픽시 더스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단순한 먼지를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죠. 픽시 더스트 설정 창에서 파티클 사이즈를 좀 키워볼까요? 파티클 사이즈를 한 1 정도로 키워봅니다. 자, 1 정도로 키워주니까 이처럼 표현이 되는군요. 아주 멋집니다. 자, 너무 큰가요? 0.3 정도 됐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이 현재는 위로 올라가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2m의 크기를 아주 크게 했다면 눈이 내리는 그런 장면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파티클 오페시티를 통해서 투명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4로 되어 있는데요. 한 2 정도로 줄여봅니다. 그러면 파티클 주변이 더욱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커스텀을 사용을 해서
커스텀을 사용하면 파티클 경계가 이렇게 뚜렷해지고요. 아래쪽에 파티클 컬러는 파티클의 색깔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기본 색깔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커스텀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텍스처를 사용을 한다면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파티클에 적용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텍스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라디언트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준 다음에 인풋 파라미터를 적당한 것으로 해주면 자, 이렇게 파티클의 색깔도 그라디언트에서 설정된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픽시 더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단순한 파티클을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 픽시 더스트 효과는 파티곤 이미터 뿐만 아니라 HV 이미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티클 효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파티클 덩어리가 큰 것이 우선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의 파티클만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HV 이미터를 통해서 하이퍼벅셀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한 내용은 일단 삭제를 해 주고요. 파일 메뉴에 클리어 씬 클리어 깨끗이 삭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이나믹 참고로 다이나믹은 물체 운동 에너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다이나믹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선택을 해주고요. HV 이미터 오케이. 그럼 적용이 됐고요. 분수처럼 위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그 장면 표현을 해볼까요? 자, 모션을 선택을 해주고요. 속도는 200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Y축은 한 1.5 정도의 속도를 갖게 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ETC를 통해서 그래비티 즉 중력의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중력을 마이너스 1 정도로 해줍니다. 그러면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죠. 됐나요? 자, 다시 모션으로 이동을 해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장면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익스플로전 수치는 한 1 정도로 해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자,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해봅니다. 자, 요 정도만 해주고요. FX 창을 닫아놓고 다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프로퍼티스 그리고 적용된 FX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윈도우에 볼륨메트릭 앤 포그 옵션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벅셀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하이퍼벅셀 설정 창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켜줍니다. 자,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요. VPR로 바꿔보면 이렇게 하이퍼벅셀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이퍼벅셀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서피스와 볼륨 그리고 스프라이트 등 3가지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피스는 이와 같이 액체 느낌의 덩어리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하이퍼벅셀 설정 창에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오메트리, 파티클의 크기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시간을 한 250 정도로 늘려줍니다. 됐고요. 자, 여기에서 파티클의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프로퍼티스 열어주고, 요거죠. fx 이미터. 여기에서 라이프 타임이죠. 라이프 타임을 한 200 정도로 해줍니다. 200. 자, 그럼 200프레임까지 살아남죠.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까지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닫아주고요. 오토매틱 사이즈를 사용하면 크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사용하면 크기에 대한 랜덤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치 디렉션을 사용하면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한다면 파티클 간에 겹쳐져 있는, 즉 교차되는 그 부분에 대한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블렌드 사이즈, 즉 합성되는 그 크기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쉐이딩에 대해 살펴봅니다. 쉐이딩에서는 네 가지의 서브 탭이 있는데요. 베이직에서는 파티클의 색깔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역시 텍스처를 통해서 텍스처 그라디언트 혹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루미넌스와 디퓨즈, 스페큘러, 그리고 리플렉션, 트랜스페런시 등은 예전에 서피스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옵션이죠. 여기에서는 리플렉션 값을 조금만 증가를 해볼까요? 한 35 정도로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반사 재질이 표현이 됐네요. 반사 재질을 사용할 때는 인바이런먼트에서 레이 트레이싱 스피리컬 맵을 통해서 외부의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서 표면에 반사되는 주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어드밴스는 컬러에 대한 하이라이트, 컬러 필터, 그리고 애디티브 트랜스페런시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조절을 해 보십시오. 앰비언트는 방금 전에 살펴봤고요. 쉐이더는 다른 모양의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해서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이퍼 텍스처는 텍스처 소스를 적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리플을 사용하면 리플 효과가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텍스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엠보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멋지네요. 서피스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볼륨으로 선택하니까 이처럼 강한 연기가 피어나는 그런 효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파될 때에 뿜어져 나오는 연기나 로켓가 날아갈 때에 뒤쪽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연기 등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지오메트리와 쉐이딩, 하이퍼텍스트 세 가지 탭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이전에 서피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죠. 자, 여기서 색깔만 한번 바꿔볼까요? 텍스처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해봅니다. 자, 중간에 색깔 하나 만들어주고요.
색깔을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엔 자, 붉은색으로 해줄까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색깔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파티클 효과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프라이트에 대해 살펴봅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볼륨보다는 좀 연한 스모그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텍스처를 일단 없애줍니다. 리무브 텍스처.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역시 지오메트리, 쉐이딩, 하이퍼 텍스처 세 가지 탭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쉐이딩에서는 다른 오브젝트 타입과 다르게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립을 사용하면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애드 클립. 자, 로드는 아니죠. 로드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지금의 이 효과에 적합한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로드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자, 동전이라는 이 파일 불러옵니다. 여기 적용이 됐고요. 동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알파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 채널은 이네이블로 해 주시고요. 자, 설정이 끝났다면 창을 닫습니다. 자, 이제 애드 클립을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동전으로 바꿔주니까 자, 파티클이 이렇게 동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동전이 뿜어져 나오는 그 효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티클은 단순히 라이트 웨이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그 형태 말고도 외부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파티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파티클은 다양한 입자 효과를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응용을 해 볼까요? 어떤 행성이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그 뒤쪽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먼저 레이아웃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행성 뒤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어의 다이나믹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HV 이미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됐죠? 파티클의 양을 조금 증가를 해볼까요? 20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자, ETC로 이동을 해서 중력을 조금만 낮춰봅니다. 마이너스 0.2 정도로 해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의 이 2m의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모디파이에 무브 툴 선택을 해주고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 봅니다. 여기부터 여기에서 시간은 전체 시간 일단 200프레임으로 해줍니다. 자, 이 정도로 이동을 해주고 자,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시간을 한 이 정도로 이동을 해주고 이쪽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200프레임에서는 자, 이렇게 쑥 지나가는 장면 표현을 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에서 중력이 현재 마이너스 0.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뒤쪽에 있는 파티클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느낌이 좀 덜하군요. 0.3으로 중력을 더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파티클이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죠. 됐습니다. 자,
fx 이미터는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손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모션의 익스플로전의 수치 조금만 증가해 볼까요? 0.3. 그러면 자, 끝부분, 자, 파티클의 요 끝부분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자,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창을 닫고요. 자, 윈도우에 볼륨메트릭 앤 포그 옵션 있죠? 자, 하이퍼벅셀을 사용을 해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요. 창을 닫고, 자, 역시 더블 클릭. 됐나요? 자,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VPR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자, 현재 오브젝트 타입이 서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는데요. 자, 볼륨보다는 스프레이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현재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처를 통해서 색상에 대한 변화를 줘 봅니다. 컬러의 T 버튼,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해서요. 자, 색깔 일단 하나 만들어 줍니다. 확인 됐나요? 인풋 파라미터를 어떤 거로 해볼까요? 디스턴트 투 카메라, 요거 괜찮네요. 됐고요. 자, 맨 마지막 맨 아래쪽에 또 다른 색깔 만들어주고, 여기는 좀 붉은색 계열로 해줍니다. 붉고 좀 어두운 색깔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여기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디스턴트 카메라가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색깔은 빼주죠. 자, 이렇게 빼주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자, 알파를 조금만 줄여서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뭐 실제 작업은 보다 섬세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줍니다. 자, 여기도 창을 닫아주고요.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모델러로 이동을 해봅니다. 모델러 됐고요. 모델러로 이동을 하니까 레이아웃에서 만들어놨던 이 파티클인가요? 점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점은 일단 삭제를 합니다. 딜리트 삭제를 해주고요. 이제 날아가는 행성,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행성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볼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센터로 맞춰줍니다. F2 센터로 이동을 하면서 적용이 됐고요. 이제 만들어진 요 구를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자, 이동이 됐고요. 크기가 파티클보다 조금 작지만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위치는 일단 요 지점으로 갖다 놓고요. 됐죠? 자, 크기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조금만 키워봅니다. 자, 1.3 여기도 1.3 여기도 1.3 정도로 해서 키워주고요.
앞서 파티클에 사용이 됐던 키프레임을 지금 요 9에 적용을 해볼까요? 파티클 2m 1을 선택을 해주고요. 타임라인을 확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복사를 합니다. 카피키 됐죠? 자, 이제 행성으로 사용되는 2m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붙여넣기 해줘야 되겠죠? 우측 마우스 버튼 페이스트 키. 자, 그럼 똑같이 키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똑같은 키프레임을 사용을 하니까 마치 행성 뒤쪽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자, VPR로 확인을 해 보고요. 자, 여기서 지금 9에 서피스 설정이 필요하겠네요. 서피스 데이터. 자, 행성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울퉁불퉁하고 뭐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그런 느낌 표현을 해 봅니다. 색깔은 조금 어두운 색깔로 해보죠. 조금 더 진한 회색. 자, 이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스무싱 켜주고요. 범프를 통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 표현을 해봅니다. 자, 텍스처 됐나요? 자, 텍스처의 플러스 듀얼 타입을 터블런스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사용하면 된 것 같습니다. 유즈 텍스처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많이 울퉁불퉁하죠? 창을 닫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표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입자 효과를 위한 파티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